돼? 선생님 멋지지? 인정? 자, 지금부터 멋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안전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괜찮죠? 자,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86년 6월달부터 이 분야에 일을 했으니까 31년째. 그 다음에 공직생활도 21년간 했고 5년 전에 정부로부터 승진발령을 받고 잘렸습니다. 왜 잘렸느냐? 자, 왜 잘렸냐? 우리 친구들 자기 꿈과 목표가 있죠? 선생님은 원래 어릴 때 목표는 해군 참모총장, 사성장군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를 지키다. 이게 꿈과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 꿈과 목표는 굉장히 그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을 하던 형님이 사업 실패를 하고 꿈과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한테 사고 위험성을 알려서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맞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상 예방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걸 예방하자, 재난을 예방하자 하는 사람들은 말로서, 글로서, 메뉴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적으로 몸소 실행하는 기관은 선생님이 이때까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왜냐? 예방은 공직자, 특히 저기가 사고를, 재난을 예방했는데 그걸 예방했는가 안 했는가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말로 듣는 거고. 선생님은 그걸 직접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외 재난 현장을 다 나갔습니다. 외국의 재난 현장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결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핵심 목표를 두고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4년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던 무궁화 열차가 부산 북구 국포동에서 탈선해가지고 전복된 사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사고를 기억하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네요. 이때 79명이 죽었습니다. 255명이 다쳤는데 저 뭐 항소가 오나? 자, 그때 선생님 가족 2사람이 죽었습니다. 7살 된 조카는 추돌하면서 머리가 떨어져 나와버렸는데 77명 장례를 다 나갔습니다. 우리 집만 조카 머리를 찾아서 장례를 나가겠다 했는데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이 잡듯이 뒤지고 79명 시신을 영안실에서 다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255명 중경상자를 22개 병원을 돌면서 선생님이 가만났습니다. 결국은 못 찾고 장례를 나갔습니다. 이때 조카 머리를 찾으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구조했던 사람들, 대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대처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알게 됐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구조도 없었고 응급처치도 없었고 추돌을 해가지고 전복됐는데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겠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의사가 출동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죽었다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사망선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사 면허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의식을 잃었다, 숨을 안 쉰다,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볼까요? 인정? 그 의식을 잃고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영안실로 였다가 영안실 입구 냉동실 입구에서 움직이니까 이거 살았네. 두 사람이 냉동될 뻔했던 두 사람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은 조카 머리를 찾으면서 목표를 딱 정했죠. 우리 국민들한테 사고를 예방하고 병 능력을 키운다. 요게 딱 선생님 인생 목표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닙니다. 우리 제일 고등학교 후배 여러분들 또 선생님 나이가 올해 56이니까 아버지 입장이죠. 첫 번째 하나 부탁하고 싶은 말. 향후 여러분들 명문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권력을 취해서 권력이 있는 위치에 가서 돈을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입장으로서 선배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인생 목표를 권력과 돈에 목표를 중심하세요. 왜냐?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일을 꿈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권력, 돈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요즘 가끔 보면 정치 사회적 이야기는 일절 안 하는 사람인데 요거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권력 돈 추구하다가 이상한 꼴 우리 가끔 보죠? 맞습니까? 그런 걸 우리 TV에서 보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딱 목표를 설정을 하면 죽는 것도 하나도 안 들었고 선생님처럼 보세요. 선생님 얼굴 딱 보세요. 아주
잘생겼는데. 주인아, 이게 왜 웃습니까? 얼굴은 잘생겼는데 인상도 좋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인생 목표 설정됐다면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온 이유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예방, 대처 많이 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전교육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러한 교육을 배워야 되는가, 그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딱 총론적으로 접근하고 오늘 교육을 마친다. 다만 향후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라. 왜냐? 선생님 사람 생명 구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유진이 아까 손을 들었다가 유진이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선생님 교육하는데 도와주고 고생 되게 했어. 그 친구들 유진이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와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같이 있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그때 동참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좋은 신랑감 찾아서 시집 보내준다. 자, 그러면 한번 접근해볼까? 자, 총론적으로 접근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까지만 접근한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 선생님 차에 마네킹이 한 70대 정도 실어갖고 어떠고 해라. 학교 선생님이 조용했다고. 알았어. 자, 선생님이 이거 아침에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해요. 자, 9시. 운동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위험성,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옆에 의사들이 있고 경추 보호대를 하고 전신을 다 고정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산 앞바다에 들어온 미국 선박의 34살 된 여자 양사입니다. 항해사입니다. 이 친구가 새벽 2시 반에 차가 선박이 이렇게 롤링 피칭을 하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려 떨어졌어요. 몇 바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니까 그때 선장이 우리 부산 레디오 스테이션 부산 무선국의 무선으로 도움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굴러떨어져서 다쳤는데 의사가 나와서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까지 후송을 해다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9.11도 우리나라도 사고 현장에, 교통사고 현장에 의사가 출동합니까?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죠. 그런데 그 선장이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응급 전문의가 출동을 해 달라. 대신 돈을 1,000만 원을 주겠다. 새벽 2시 35분이었습니다. 괜찮죠?
자기야, 한 2시간 나갔다 1,000만 원 버리면 안 괜찮나? 그래서 선생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의사한테 야 1,000만 원 준다 하는데 받아갖고 니 700하고 나 300하고 하자. 그래갖고 둘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굴렀으니까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니까 딱 고정을 내갖고 병원 데려와서 모 대학병원에 데려와가지고 이 브레인 CT 머리 CT를 찍고 경추, 척추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어. 멀쩡해. 풀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저 받았습니다. 그 300만 원 아직 안 썼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피자 한 판 먹을까? 야, 300 정도 같으면 피자 한 판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일단 희망사항이고, 자,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안 다쳤죠? 그런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굴렀으니까 다쳤다고 가정하고 저렇게 선장이 자기 부하 직원을 저렇게 보호하려 했다. 미국 애들은요 몇천억짜리 스텔스기가 날아가더라도 소형사로 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들 여러 사람이 입장을 당하면서까지도 완료하죠. 인명 중심.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걸 강조하려고 해두고, 자, 두 번째, 요걸 한번 우리 제일 고등학교 1년 2학년들한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까? 네. 자, 요거 물어본다. 자기가 거기에 옳다라고 뒤에 잘 보이지? 네. 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손을 듭니다. 사람이 교통사고 외부로부터 물린 즉 에너지, 힘이 가해지면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뼈가 외부에서 사정없이 힘을 가하면 이 뼈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부러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골절이라고 하죠. 자, 뼈가 외부로 교통사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부러질 수 있다. 이걸 골절이라고 하는데 또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골절이 될 수 있죠. 자, 이때 잘 듣습니다. 부러진 뼈가 툭 부러졌는데 바깥으로 안 보이고 안에서 부러져서 기역자로 꺾어져 있다. 관절도 아닌데 여기가 꺾어져 있다. 그러면 뼈가 부러진 거 맞습니까? 네. 자, 이걸 안에서 부러져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은 골절을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폐쇄성 골절. 폐쇄성 골절. 자, 다음 뼈가 속 부러졌는데 이 뼈가 바깥으로 보인다. 이걸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개방성 골절. 개방성 골절. 자, 이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참고로 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을 한번 딱 보일게요. 자,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전 세계 의사나 현장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들 선생님보다 잘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겠죠? 네. 보건선생님도 선생님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전문가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한번 그걸 정력해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안에서 부러져서 안 보인다. 그런데 기억자가 또 끝까지 있다. 그가 부러져서 해서성 골절이 위험하다. 안에서 부러져갖고 안 보인다.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봐. 자, 주변을 들어봐. 그만 내리고. 내가 부러졌는데 바깥으로 보인다. 이것이 위험할 것이다. 내리고. 얘들아, 앞에 안에서 부러졌는데 바깥으로 안 보인다. 그 손을 많이 들었죠? 실상은 안에서 부러진 폐쇄성 골절보다 뼈가 부러져서 바깥으로 노출돼서 보이는 골절 있죠? 이게 1000배 정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사고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위험한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면, 자, 안에서 부러진 거는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됐죠? 첫 번째 외부 기류로부터, 나쁜 기류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죠, 지금. 이 푹 부러진 뼈 잡아라. 제가 팔이 골절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이 없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프죠? 뼈가 부러지면 여기다가 살짝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갖고 묶어서 병원 가자 이러면 이렇게 딱 이러면 이게 응급처치예요. 이렇게 해서 안에서 부러진 걸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병원 딱 데려갔죠? 그러면 이 근처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도 있고 양산삼성병원도 있고 병원이 있죠? 그쪽에 딱 데려가서 검사를 딱 합니다. 검사를 하면 뼈가 부러져 있다.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부러진 거는 이렇게 합니다. 당깁니다. 부러진 뼈를 이렇게 당겨서 탁 맞추면 이걸 견인해서 고정을 시킨다. 뼈를 맞추죠? 그렇게 해서 핀 박아가지고 아니면 깁스해가지고 집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아물어버립니다. 다시 망치를 갖고 톡 때리면 이게 안 부러지고 부러졌던 데가 안 부러지고 옆이 부러집니다. 한 번 부러졌던 데는 안 부러져요. 그러면 원상 회복.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이 부러진 뼈를 잘못 움직여버리면 뼈 부러진 게 면도칼보다 더 날카롭지? 그럼 툭 튀어나오겠죠? 자, 튀어나오면서 살을 뚫고 나오겠죠? 자, 이때 100배 정도 위험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뼈가 뼈 주변을 신경이 지나가고 있죠. 그 쉽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팔을 없습니다. 자, 또 뼈 주변을 동맥이 지나가죠. 이거 끊어버리면 대량신혈로, 자, 그러면 피가 많이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 위험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에서 부러진 뼈를 움직여서 함부로 2차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이 요 위에 올라가서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을 보라고 요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자, 제1고 1학년 2학년 선생님 딱 얼굴을 보세요. 보면 재작년 5월 1일 불의의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해가지고 선생님이 심재선 거의 3도 가까운 화상을 입고 죽기 일보 직전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얼굴에 흉터가 보이나? 아니요. 자, 선생님 얼굴을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2층에 있는 친구들은 얼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 테니까 봐라. 알았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 잘생긴 아들도 있고 잘생긴 조카딸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마음에 들면 선생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 조카 사이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자, 지금부터 한 바퀴 돌러 간다. 선생님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은데? 이진상의 부분은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보고 또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첫날 찍어놓은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엄청납니다. 다만 제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화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다 하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절대 화상 입어서는 안 돼요. 팔다리가 4개 출단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화상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5월 2일 날 화상을 입었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 새벽 4시 반에 너무 아파갖고 병실이 3층에 있었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집사람한테 잡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자료가 남아있는데 선생님 아까 인과목표가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키운다고 했죠.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선생님 큰아들한테 야 이거 찍어라. 좋은 교육자료가 되겠다. 대단하죠? 자, 이게 국보영장 등록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년 전에 선생님 얼굴입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엄청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진 찍어라 이거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볼까? 자, 얘들아 1학년 2학년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이유는 정말 불조심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화상사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해요. 살아있는 자체가 죽음보다 더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화염, 뜨거운 물에 대는 거 이걸 통칭해서 화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불화자를 써서 뜨거운 불은 화상이라고 하고 뜨거운 물은 물 숫자를 써서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화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화상 못지않게 무서운 게 있어요. 뭘까? 불이 났을 때 우리 건물에서 화염하고 뭐가 또 나오나? 연기. 자, 우리 흔히 연기라고 하죠. 연기가 아니에요. 독가스, 발암물, 4,000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모금만 마셔버리면 의식을 잃어버리죠. 산소 포화도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될 때까지 요 코와 입을 호흡기를 통해서 그 유독가스가 흡기, 호기, 흡기, 호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지 않고 유독가스에 질식된 사람, 그때 그 당시에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 살아있는 자체가 죽음보다 더 엄청난 고통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절대 불을 조심해서 화상이나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위험한 거 대충 좀 감이 옵니까? 선생님 경험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화상 절대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산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쪽은 신도시가 돼가지고 대부분 여러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죠? 네. 아파트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층에 불이 났을 때 화염은 늦게 올라올지 몰라도 유독가스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통로 역할을 해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 초당 5m씩 수직으로 초당 1m씩 유독가스가 퍼져나간다. 그러면 아파트 높이가 30층, 50층 된다 해도 순식간에 덮어버리겠죠.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불이 안 나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화상, 이거는 흉터가 심각하게 남는 화상이었고 피부 이식을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 중화상이었고 병원비가 한 10억 정도 나오는 화상이었고 치료기간이 생존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한 3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될 중화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완전하게 회복돼서 퇴원하는 데 걸린 시간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3년 걸릴 걸 12일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응급치 잘한다고. 선생님이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런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흉터 없이 완치가 돼서 병을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 자, 이 오른쪽 팔을 보세요. 지금 오른쪽 팔이 퉁퉁 부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 게 지금 좀 나와있죠? 이게 뭔가 하면 단백질입니다. 아침 10시 반 되면 도살장으로 들어갑니다. 치료실이 아닙니다. 도살장입니다. 선생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몰핀, 마약을 4군데 진통제를 4개를 투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레싱 붕대를 다 깝니다. 자, 천정에서 에어컨이 나옵니다. 에어컨 바람이 요거 딱 드레싱하고 붕대를 딱 까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나와라.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자, 팔을 가지고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면 이 팔이 떡이 돼요. 피가 떡이 돼요. 자, 그런데 왜 파내느냐 하면 저 단백질을 파내지 않으면 열이 발산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아 보자. 얼굴하고 오른팔, 왼팔이 화상 깊이가 똑같죠? 그런데 얼굴 3일 만에 나왔어요. 왼팔 5일 만에 나왔어요. 오른팔 현재 진행형. 오른팔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거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탕에 앉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겋게 됩니다. 그리고 막 솟아옵니다. 굉장히 아프고 가려워요. 화상은 치료가, 외상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가려움죠. 쪼여옵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부유장애가 뒤따라옵니다. 선생님은 거의 완치가 다 됐는데, 자, 여기에 보면 흉터가 조금 남아있죠. 여기까지.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화상을 입는,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는 순간, 선생님 즉시 고향집 장독대 옆에 있는 수도가로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여기 의자였죠. 요 의자에 딱 앉아서 물을 틀고 오른손을 갖고 머리에 물을 뿌렸습니다. 자,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시간이 경과 안 된 상태에서 물이 갔죠. 살인만 난 겁니다. 열이 발산된 거죠. 열이 진행되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찬물로 1시간 정도. 자, 흘러내리면서 목과 몸으로 왼팔로 갔겠죠. 5일 만에. 그런데 선생님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게 얼굴이 팔보다 더 중요하죠.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게끔 오른팔에 보죠.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른팔에는 물이 들어갔다. 그럼 결국은 응급처치가 안 됐다 하는 거죠. 깊어집니다. 열이 진행되는 겁니다. 똑같은 대로.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서 결론. 화상은 예방인데 화상을 입었을 때는 절대 먼저 병원 가지 말고 최소 1시간 이상 찬물로 흐르는 물이든 물이 고여있든 일단 찬물로 열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끔
찬물로 열을 발산시키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열을 식히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옷을 입고 있죠. 벗기면 안 돼요. 절단해서 잘라내요. 다음 요거 화상을 입었을 때 해야 되죠. 시계 차고 있죠.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게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부터 몸에서 빨리 제거해야 다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도 발랐으나 찬물에 소주, 된장, 간장, 치약, 알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식염수 들어붙고 파내요. 그거 잘못 냅니다. 안 죽어요. 다음 물질이 생겼죠. 굉장히 좋은 보호막이에요. 물집은 어떤 경우에도 터뜨렸으나 병원에서 감염 방지가 되고 나서 터뜨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화상을 입은 거 또 빨리 나온 거는 잘 먹었어요. 잘 먹어야 돼요. 아플 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픈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왜 화상을 입는가 하면 어제 갔다 왔는데 그제 제일중학교 교육을 하고 그제 진주 백림초등학교 교육을 갔다가 선생님 어머님이세요. 89인데 10월에 고향집에 89 된 어머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아들이 직접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경남에 특히 거제도의 행령 고성 남해 진주 교육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그 일정을 맞춰서 교육을 마치고 어머님하고 사봅니다. 괜찮죠? 그런데 어머님이 척추 수술을 해서 그동을 불편하고 이렇게 이 마루에 올라오는 게 이걸 딛고 안 올라오면 못 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모욕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고향집인데 여기에 차예요. 요 등산을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평상에서 라면을 끓여놓고 부탄가스 2개를 요 아래채 아궁이 여기에다가 부탄가스 2개를 쓰레기하고 던져 내놓고 간 걸 모르고 어머님 모욕물을 데워다 폭발해갖고 그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자, 친구들 부탄가스 우리 고기 구운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그 일회용 가스레인지 가져가죠.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가면 요 고기 구우는 불판이 좀 넓은 걸 가져갈 수 있죠. 부탄가스 하나면 반경 10m 내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는가는 가스레인지 위에 불판을 올려놨는데 그 불판이 가스를 끼웠죠. 이걸 덮으면 폭발해요. 다시 한번. 네? 이랬는데 자, 부탄가스가 가스레인지가 일이 있는데 요 가스를 이렇게 옆에 꼽아있죠. 불판이 이 가스를 불판이 너무 커서 이걸 덮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열이 이제 불판에서 나오는 열이 가스에 전달되겠죠. 폭발해버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죽음보다 더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원래 2시간 강의를 하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TV를 보다가 잘못 자갖고 목을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사이.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제도 교육을 하고 저녁 늦게 와갖고 업무 처리도 밤 11시까지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업무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놓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 보건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안전교육을 요청을 할 때 자,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교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을 요청받고 그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갖고 날짜를 잡고 선생님이 교육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못하겠습니다.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권력과 돈을 목표로 선택하지 말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을 예산이 없다고 못하면 그거 선생님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일찍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 교육을 왔는데 자 친구들아 선생님이 약속한 거 지켰죠? 네. 다만 몸이 조금 목이 오늘 진통제를 갖고 왔어요. 지금 요 진통제 안 맞았으면 못 움직였어요. 목이 이렇게 돼갖고 자 그거 우리 친구들한테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친구하고 사소한 약속, 그 다음에 큰 약속, 사소하거나 큰 약속을 할 수 있죠? 이때 선약을 최우선으로 다른 약속이 오더라도 그 다른 약속이 위에 예정되더라도 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도 선약을 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약을 지켜가는 모습을 평생 동안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한번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근데 한번 딱 요거 하겠다 이러면 번복을 잘 안 해. 번복을 하면 곤란이 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 선약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은 아까 우리 교육보험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 어린 애들이 배고픈 애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때 잘 살더라고. 또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아빠 엄마가 힘들어서 이 생리대 구입하는 게 어려운 이 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육감님한테 직접.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죠. 사춘기 때. 맞습니까?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아빠, 엄마를 잃은 어린 애들이 할아버님, 할머님이 키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 굉장히 어렵겠죠. 얘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적지만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이것은 절대 중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우리 후배들, 우리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부탁할게요. 자, 내가 조금 덜 쓰고 돈 많이 벌어서 남한테 베풀고 보다는 내가 조금 덜 쓰고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베풀면 쌤처럼 이렇게 얼굴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괜찮죠? 자,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 수진이하고 서진이 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가갖고 입상을 했다 하는데 그거 시범 한번 딱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만나자. 그리고 보건 선생님이 배석주 사무총장이 하는 일에 가서 좀 도와주고 봉사활동 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면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거 맛있는 거 사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됐습니까? 자, 이제 차렷 인사하면 선생님하고 서로 인사하고 잘 배웠습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아시겠죠? 차렷 인사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들어봤고 배워온 친구들도 있죠? 작년에 마라톤 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호흡과 심장이 늦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 옆에 부산대학교 한의과 의학전문대학이 있죠? 거기에 4학년이 마라톤 하다가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을 선생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구급차에 태워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우송하는데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장이 늦었어요. 그래갖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같이 가. 10점입니다 이거. 그 사람 사진 냈어요. 자, 이 사람은 집에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53살 됐는데 결석 라인을 300m 나가놓고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한의학 전문대학에 서희원 씨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을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데려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구급차에 병원을 우송하는 중간에 심장이 다시 멈췄어요. 그래갖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죽을 힘을 다죠. 자, 병원 도착하기 전에 호흡 심장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8일 만에 저도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호흡을 안 시키고 가슴만 눌려주죠. 가슴 압박만의 수생술을 해서 내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피를 빨리 순환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보건선생님이 11km 교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교육은 반드시 잘 받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잘 봤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자, 이거 같이 들어가요. 자, 우리 여자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만들고 원래 2시간 예정이었는데 선생님 몸도 불편하시고 개인 사정 정도 해서 1시간으로 일단 축소를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 잘 받아왔을 것이고 항상 안전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원래 예정은 1, 2교시하고 2학년은 교실에 가서 체질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질 검사는 1학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체질 검사를 다 하니까 학교에서 자체가 할 필요는 없어. 체력 검사만 하기 때문에 2학년은 이제 실력만 보면 돼. 그런데 지금 1시간 정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자체 누가 얘기했나? 우리 학교 자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금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특히 남학생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 많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와 안전등은 필히 착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는데 누가 있대요? 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와서 얘기해봐. 시간 줄 테니까.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선생님 눈치 보면서 타고 다니더라고. 그럼 눈치 볼 필요 없잖아. 자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왜 선생님 눈치를 보나? 사고나가 다치기나 하고 생명이 위협받으면 누가 손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 좋아라 하는 거야? 그런데 안전모 보면 형식적으로 걸어만 다니고 걸고만 다니고 말이야. 저녁 시간에는 아예 쓰지도 않고 나가고 그리고 밤에 어두운데 자전거 타고 등도 없는데 어떻게 타고 가? 보면은 정말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예 장비가 준비가 안 되면은 자전거 타지 마세요. 자전거도 자동차만 거의 차로 통하십니다. 그게 자동차입니다. 차 일단 다니는 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꼭 잘 지키도록 합니다. 일단 동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소중합니다. 자는 너 깨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타지 마십시오. 꼭 자전거를 타야 할 때는 조금 전에 봤듯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타라.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 쓰고, 그리고 자전거 뒤에다가 특히 하교할 때 야광등을 달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000번 중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일부러 외부 강사까지 초빙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소중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에 오늘 배웠던 것을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같지만 교통사고로 작년에 4,29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자전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아니고 이 새끼들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 우리 모두가 등하교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에 대가리 숙이고 전부 다 한번 반성하고 그런 일을 겪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엉뚱짓 하고 말이야. 아줌마들 이거 손더고 서가지고 이러는데 복장을 하도 추스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오면 틈만 나와가지고 연애질하고 새끼들 말이야. 그러고 여러분들 미성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면 예의를 갖춰가지고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것다가 또 거짓말을 하고 달라들고 그럼 선생님은 왜 시도를 하는 마? 떠들지 마.